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 노래가 여기서 나올 수 있지? 미국 뉴욕의 어느 조용한 카페 안. 카페 스피커에서 한국의 한 노래가 공기 중에 흘러나왔는데요. 그 순간 노인은 모든 것이 멈춘 듯 멍하니 창밖을 보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그 노인은 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일까요? 그 한국 노래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그 감동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하워드라고 합니다. 지금은 93세가 되었어요. 얼굴에는 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주름이 가득하지만 과거를 떠올릴 때면 가슴이 설렙니다. 한때 저는 미국의 대형 신문사인 뉴욕타임스의 전쟁 특파원이었답니다. 이것은 어느 한국 노래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이야기죠. 1952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달랐어요.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었고 텔레비전은 아직 신기한 물건이었죠. 뉴욕타임스 사무실의 나무 책상에 앉아 시끄러운 타자기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커피와 담배 연기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렸고 기자들은 메모장을 손에 쥐고 분주히 움직였답니다. 톰슨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두꺼운 안경을 쓴 항상 진지한 표정의 남자였죠. 그는 제 앞에 폴더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워드, 한국 전쟁을 취재해야겠네. 그의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놀라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 한국에 간다고요?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너무 멀고 낯선 세계 같았죠. 한국이요? 다시 한 번 더 물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먼 곳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말을 내뱉자마자 약간 부끄러워졌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많은 미국인들은 지도에서 한국을 찾을 수도 없었답니다. 톰슨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관심을 가져야 하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자네 일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도책을 꺼냈습니다. 한국을 찾았어요. 마이너스 아시아 가장자리에 매달린 작은 반도였죠. 지도에서는 아주 작아 보였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전체 세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전쟁으로 찢겨지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쌌습니다. 카메라, 여러 권의 노트, 여분의 연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스웨터를 넣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덥거나 추울까요? 안전하게 잘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위험에 처할까요? 사흘 후 공항에서 군용 수송기에 탑승했어요. 오늘날의 편안한 여객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좌석은 비행기 양쪽에 있는 딱딱한 금속 벤치였죠. 소음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전선으로 돌아가는 군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젊은 얼굴은 용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 보였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미국이 내 밑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긴장감으로 배가 꽉 조여왔습니다. 지역 범죄나 정치에 관한 기사는 써봤지만 전쟁은 결코 다뤄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것은 처음이었죠.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더 높이 올라가면서 한국이라고 혼자 속삭였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정은 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보게 될 것들, 만나게 될 사람들, 특히 한 특별한 노래는 앞으로의 70년 동안 내 마음에 남게 될 거였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난기류로 흔들렸어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잠들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과 그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기사가 미국인들에게 멀리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비행기 창문으로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검은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변했어요. 아름다웠지만 그것을 즐길 수 없었죠. 전쟁터로 고통과 아픔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제 경력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이야기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답니다. 비행의 긴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눈을 계속 뜨고 있겠다고. 내가 본 것에 대한 진실을 말하겠다고. 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만들겠다고. 한국이 저 또한 얼마나 관심을 갖게 할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군용기가 흙먼지 활주로에 거칠게 착륙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좌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의 20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남한에 도착했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었죠.
냄새가 즉시 코를 찔렀어요. 연료, 먼지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의 혼합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전쟁의 냄새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긴 여정으로 다리가 뻣뻣했어요. 밝은 햇빛에 눈이 부셨습니다. 주변에는 군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진흙 묻은 지프차와 트럭들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지나갔어요. 멀리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폭탄과 포격 소리였답니다. 젊은 미국 군인이 다가왔어요. 하워드 씨? 가르시아 중위입니다. 야전 병원으로 모셔드리러 왔습니다. 지붕 없는 지프차에 올랐죠.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전쟁으로 찢긴 한국의 첫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부 집들이 잔해더미로 변한 작은 마을들을 지났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길가를 걸었어요. 심각한 표정의 아이들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답니다. 병원은 여기서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르시아 중위가 엔진 소리 너머로 외쳤어요. 오늘은 바쁩니다. 어젯밤에 격전이 있었거든요. 긴장감에 배가 조여왔습니다. 병원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심각한 부상은커녕 전쟁 상처를 본 적도 없었답니다. 곧 작은 언덕 근처 평평한 지역에 설치된 대형 녹색 텐트들이 보였어요. 텐트 위에는 붉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야전병원이었죠. 전투 최전선 근처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급히 설치한 곳이었답니다. 가까워질수록 텐트에서 나오는 외침과 때로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사실상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군용 트럭일 뿐이었죠. 피로 얼룩진 제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물품을 나르며 텐트 사이를 분주히 오갔어요. 가르시아 중위가 지프차를 세웠죠. 도착했습니다. 하워드 씨. 행운을 빕니다. 지프차에서 내리니 다리가 약간 떨렸어요. 노트와 카메라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 온 이유였죠. 전쟁의 현실을 보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답니다. 주 텐트 안은 공기가 무겁고 따뜻했어요. 긴 줄로 침대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일부는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열려 있었죠. 부상당한 군인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떤 이는 자고 어떤 이는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붕대를 확인하고 약을 주며 침대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답니다. 바닥은 그저 흙이었고 일부는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어요. 의료 장비는 접이식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임시방편이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진지한 집중력으로 일했답니다. 키가 큰 한국인 남자가 흰 가운을 입고 다가왔어요. 그의 눈 밑에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은 다크서클이 있었죠. 미국에서 오신 기자님이시군요. 그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박지훈 의무관입니다. 주변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여전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에밀리 하워드입니다. 박 의무관의 눈은 유명한 신문사 기자를 만난다는 흥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피로와 다른 무언가 강한 결의만을 보였죠. 오세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전쟁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병원 텐트 깊숙이 안내했습니다. 냄새는 더 강해졌어요. 방부제, 피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었죠.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상처들을 보았지만 강제로 보려 했어요. 제 기사에서 진실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했답니다. 젊은 한국 군인이 들것에 실려왔어요. 그의 다리는 피투성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외치지 않았죠. 간호사들이 그를 침대로 옮길 때 그의 얼굴은 결의로 굳어 있었답니다. 박 의무관은 즉시 그 군인에게 다가갔어요. 상처를 확인하며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담긴 배려가 저를 깊이 감동시켰죠. 이건 그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인이 가장 어두운 시간 동안 자기 민족을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노트에 글을 썼어요.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뉴욕의 책상에 앉아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이건 더 이상 먼 나라의 먼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실제 고통을 겪는 실제 사람들이었답니다. 미국인들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습니까? 박 의무관이 나중에 금속 대야에서 손에 피를 씻으며 물었어요. 솔직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을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요. 그날 밤 병원 텐트 밖 접이식 의자에 앉았어요. 밤 공기는 더 시원했고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서 최전선의 폭발로 인한 불빛을 볼 수 있었죠. 밤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답니다. 그때 저는 제 일이 단순히 사실과 숫자를 보도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제 일은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용기와 결의를 가진 진짜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산산조각 나는 동안에도 지칠 줄 모르고 생명을 구하는 박의무관 같은 사람들 말이죠. 한국은 더 이상 제게 지도 위의 작은 반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이곳은 이야기가 전해져야 할 진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답니다. 야전 병원에 거의 일주일째 머물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부상병들, 새로운 용기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 전쟁에 대한 제 시각을 바꾸는 새로운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상자들의 행렬, 의료진의 지칠 줄 모르는 일,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듯한 멀리서 들려오는 전투 소리들이었답니다. 어느 저녁 해가 지면서 병원 텐트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울 때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텐트 구석 나무 상자 위에 작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은 공지사항이나 때로는 군인들을 위한 미국 음악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그 저녁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드럽지만 강렬한 멜로디가 텐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굿세어라 금순아. 비록 한국어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노래의 무언가가 제 노트의 필기를 멈추게 했어요.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한국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붕대를 들고 있던 간호사는 완전히 굳어버렸죠. 젊은 당직자는 바닥 닦기를 멈췄어요. 환자 차트를 확인하던 박 의무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노래가 방 안에 마법을 걸어놓은 듯 했어요. 한국인 간호사가 뺨에 눈물을 닦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에게 수프를 가져온 나이든 요리사가 문간에 서 있었죠. 그녀의 풍화된 얼굴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중요하지만 사적인 무언가를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가족 기도 중인 누군가의 집에 우연히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계속되었고 여성의 목소리는 번역이 필요 없는 감정으로 오르내렸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 마법은 서서히 깨졌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 돌아갔지만 분위기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텐트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으로 더 무거워진 느낌이었죠. 그날 밤 늦게 박 의무관이 바깥에서 접이식 의자에 앉아 별을 응시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노래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래를 눈치채셨군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가 말했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옆 빈 의자에 앉았죠. 무엇에 관한 노래인가요? 모두가 너무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박 의무관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밤 공기는 서늘했고 어딘가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굿세어라 금순아라는 노래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전쟁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금순이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지만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그는 지친 눈에 별빛이 반사된 채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강하게 굳세게 견디라고 상기시켜주죠. 지금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뉴욕의 편안한 책상, 이 고통과 용기의 장소에서 너무나 먼 곳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독자들이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노래는 마치 박 의무관이 적절한 말을 찾았어요. 서로에게 하는 약속 같은 겁니다. 강해지자는, 살아남자는. 다음날 아침 다시 그 노래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 텐트의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큰 수프 냄비를 저으며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같은 날 늦게 세 번째로 그 노래를 들었어요. 부상당한 군인의 침대 옆에 작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나오자 주변 침대의 다른 부상자들도 조용히 흥얼거리거나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눈을 감았어요. 다른 이들은 강한 결의로 천장을 바라봤답니다. 그날 밤 제게 주어진 작은 텐트의 침상에 앉아 손전등 불빛으로 노트에 글을 썼어요. 하지만 부대 이동이나 전투 통계 같은 사실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친 눈에 눈물을 가져오고 부서진 몸에 힘을 주는 노래에 대해 쓰고 있었답니다. 한국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음악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희망을 담은 노래들을 말이죠.
밤늦게까지 글을 쓰는 동안 굿세어라 금수나의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가사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그 감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내에 관한 것이었죠. 주변의 모든 것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당신의 마음을 살아있게 하는 것에 관한 거였답니다. 마침내 잠에 빠져들 때 그 노래는 제 꿈속까지 따라왔어요. 한국인 간호사들, 의사들, 환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 음표 속에서 들었던 그 조용한 결의를 품고 있었죠. 내일은 박 의무관에게 그 노래에 대해 더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가사와 그 의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어두운 시간 속 한국의 심장박동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일부도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굿세어라 금수나를 세 번째로 들은 후 작은 침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손전등이 빈 페이지에 노란 비던을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병원 소리가 계속되었죠. 조용한 발자국 소리, 가끔씩 들리는 고통의 신음, 영어와 한국어로 오가는 속삭임이었답니다. 이전에도 많은 뉴스 기사를 썼어요. 전투를 묘사하고 사상자를 세고 군사 전략을 설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펜이 종이 위에서 머뭇거렸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 한국인들의 눈에서 본 것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영어로 간단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어들이 천천히 나왔지만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마치 댐을 무너뜨리는 물처럼 말이죠. 이 전쟁은 단순히 숫자와 통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썼어요. 이 전쟁은 사람들의 기억, 노래, 그리고 눈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20시간 연속으로 일하는 박 의무관을 묘사했어요. 그의 몸은 휴식을 갈망했을 텐데도 손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죠. 자신의 집이 파괴되었음에도 매일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다 주는 노인에 대해 썼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 전쟁의 끔찍한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자세히 적었답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 썼어요. 굿세어라 금수나에 대해. 그 멜로디가 어떻게 한국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말이죠. 평소 제 기사는 한두 페이지 정도였어요. 이번엔 노트 7페이지를 채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쓰면서 종이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잉크를 번지게 하는 작은 물방울들이었어요. 얼굴을 만져보니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이고 초연하다고 자부하던 에밀리 하워드가 이제 막 만난 사람들, 거의 알지 못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울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으로 전보를 보낼 통신 장교에게 제 기사를 건넸어요. 그는 길이를 힐끗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인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너무 길고 전투 위치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깨를 으쓱했죠. 그래도 보내세요. 사흘 후 편집장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어요. 군사 전령이 공식 도장이 찍힌 접힌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비판이나 심지어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예상하며 손이 약간 떨렸어요. 대신 짧은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하워드, 이런 글은 전해 본 적이 없네. 일면이야. 더 보내줘. 믿을 수 없었어요. 뉴욕타임스가 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뒷장이 아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일면의 말이죠. 그날 오후 미국 군인들이 병원 캠프 주변에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그는 19살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신문 기사를 오려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다른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아내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말이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영어를 조금 읽을 수 있는 한국인 간호사들이 기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했고 곧 환자들까지도 그것을 듣고 싶어 했답니다. 회복 중인 상사를 인터뷰하고 있을 때 박 의무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의 말이 미국에 닿았군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병원 텐트 밖에 앉아 어두운 한국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봤어요. 어쩐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단지 방문자로 여겼죠. 먼 전쟁에 대해 미국에 보고하는 관찰자였어요. 하지만 뭔가 변했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게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그들의 투쟁, 그들의 용기, 그들의 음악, 이 모든 것이 제 피부 속으로, 제 마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전쟁을 단순히 보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작은 방식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더 많은 기사를 썼어요. 미국인들에게 한국 가족들이 자신들도 겨우 먹을 만큼만 있으면서도 배고픈 군인들과 쌀을 나누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병원 텐트로 물을 나르는 아이들에 대해 묘사했죠. 그들의 작은 얼굴은 나이에 맞지 않게 진지했어요. 한국의 풍경을 글로 그려냈답니다. 파괴된 장면들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아름다운 산들, 마치 언젠가 평화가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것 같은 모습을요. 그리고 모든 기사에서 그 노래를 언급했어요. 굿세어라 금순환은 제 모든 이야기를 연결하는 실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 노래가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한국인들을 서로 연결했던 것처럼 말이죠. 편집장이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어요. 독자들이 당신의 한국 이야기를 충분히 접할 수 없다네. 그들은 편지를 쓰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묻고 있어. 당신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했네, 하워드. 계속해.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저 또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말이었답니다. 한국의 가을이 찾아왔어요. 여름 더위가 사라지고 아침이 선명해졌습니다. 병원 근처에 여전히 서 있는 몇 안 되는 나무들의 잎이 아름다운 붉은색과 금색으로 물들었죠.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 나날은 인터뷰, 보도, 그리고 병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돕는 것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러던 10월의 어느 아침 모든 것이 변했어요. 식당 텐트 밖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알지 못하는 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하워드 씨, 당신을 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봉투를 열 때 손이 약간 떨렸죠.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즉시 철수를 위해 부산기지로 돌아가시오. 전선이 이동 중.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지역. 한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가슴이 물속의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거의 6개월을 보낸 후 떠난다는 생각은 어쩐지 잘못된 느낌이었죠. 이곳, 이 사람들, 그들은 저의 일부가 되어 있었답니다. 몇 안 되는 짐을 빠르게 쌌어요. 이야기로 가득 찬 노트들, 카메라, 그리고 한국인 환자들이 저에게 준 작은 선물들이었죠. 손으로 깎은 나무새, 낙하산 줄로 만든 단순한 팔찌, 병상 옆에 앉아있는 저를 그린 아이의 그림이었습니다. 수송 트럭에 가방을 싣고 있을 때 박 의무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너무 적은 잠과 너무 많은 슬픔으로 인해 눈 주위에 더 많은 주름이 생겼더군요. 떠나시는군요, 그가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믿을 수 없었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다고? 그와 다른 이들이 다음에 닭 7일에 맞서기 위해 머물러야 한다는 선택권이 없을 때 그건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우리 주변의 텐트 덮개를 스치며 지나갔죠. 멀리서 포격 소리가 전날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전선이 정말로 이동하고 있었답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박 의무관이 마침내 말했어요.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천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보았죠. 안에는 작은 녹음 테이프가 있었어요. 이것은 굿세어라 금순화의 원곡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가수는 현인 우리의 가장 사랑받는 목소리 중 하나죠. 이 노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기억입니다. 테이프가 손안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실제 무게보다 훨씬 무거웠죠. 이 작은 물체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한국에 열게 한 목소리, 이 전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꾼 멜로디,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가사였답니다. 반드시 세상과 공유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재킷 주머니에 넣었죠. 제 심장 가까이요. 누구도 잊지 않게 할게요. 트럭 엔진이 굉음과 함께 시동이 걸렸어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박 의무관은 뒤로 물러서서 그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똑바르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감사합니다, 에밀리 하워드.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낯선 사람으로 왔지만 한국의 친구로 떠나는군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뒷창문을 통해 병원 텐트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박 의무관은 우리가 모퉁이를 돌아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부산항으로 가는 여정은 울퉁불퉁하고 조용했어요. 다른 대피자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구호 요원들, 몇몇 기자들, 그리고 전선 근처에서 일하던 민간인들이었죠. 아무도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신이 뒤에 남기고 가는 것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항구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탑승했어요. 그곳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배가 한국 해안에서 멀어질 때 갑판에 서서 해안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죠. 주머니에 손을 넣어 테이프를 만져보았어요.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면서요. 제가 목격한 것, 느낀 것, 배운 것에 대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영원히 저와 함께 할 것임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의 용기, 박의무관과 같은 사람들의 지칠 줄 모르는 일, 그리고 굳세어라 금수나의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는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답니다. 한국 해안이 수평선에서 사라질 때 조용한 약속을 했어요. 제 보도에서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요. 제가 목격한 용기,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사람들이 계속 나아가게 한 결의를 세상에 알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인함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준 노래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요. 굳세어라, 저에게 많은 의미를 갖게 된 노래의 가사를 사용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굳세어라, 에밀리. 시간이 흘러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고 피부는 나이에 주름질 것이지만 한국에서의 그 몇 달간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는 이제는 멀어진 그 해안으로 돌아가 그 아름다운 노래를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멜로디를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